안녕하세요. 밤을 걷는 철학자입니다. 요즘에 최근에 그 비가 왔던 적이 언제였죠? 그때 이후로 감기에 걸린 건지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요즘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녁에는 쌀쌀해요. 낮에는 진짜 더운데 저녁에는 가끔 이제 문 열고 자면은 바람이 꽤 차요. 그래서 저도 새벽에 잠깐 깨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이게 참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침이 계속 나가지고. 네.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간목과 신금, 그리고 경금과 을목, 그리고 임수와 정화, 기토, 그리고 병화와 개수, 그리고 무토.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조금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더 가질 건데, 음양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대등해야 됩니다. 대등.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와야 되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다시 올라가야 되고, 밤이 있으면 낮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냥 상대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일치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대등한 거고, 음과 양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지면은 그거는 이제 음양이 아니다. 그거는 명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음양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했던 이제 음양의 이제 운동. 근데 무슨 운동이냐? 사계절 운동. 왜 사계절 운동이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지지기 때문에. 지지? 여기 천간과 지지라고 하죠. 사주 8글자가 있으면 위에를 천간, 아래를 지지라고 하는데, 지지라는 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예. 그리고 지구예요, 지구. 지구는 지축에 기울기 때문에 이 제일 중요한 이 단어, 사계절. 이 사계절 운동을 하죠. 명리학은 오행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사계절 운동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왜냐면 목이라는 게, 이게 저희가 명리학을 배울 때는 간목과 을목을 배우죠.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다. 근데 요건 다 아는데 이거의 이제 운동 방향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저희가. 임묘진이라는 계절이 왔을 때 이게 간목이 강해지는 건지 아니면 또 뭐 을목이 강해지는 건지 이게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니 뭐 눈에서 임묘진이 오면은 간목이랑 을목이 둘 다 강해진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둘 다 올라간다는 거는 음양 관계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초반에 영상에서 음양은 분명히 대등해야 되는데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한쪽이 내려가면 한쪽이 또 올라가고 이래야 되는데, 방금처럼 오행으로 접근해 버리면 간목이 이게 목이 있으면 임묘진이라는 계절이 와서 목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간목이 강해지는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맞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임수 같은 것도 개수랑 이렇게 수의 기운이라고 하죠. 이거를 오행으로. 이 해자축이라는 계절이 오면은 수가 강해졌네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오행이죠, 오행. 임수가 강해졌군요, 개수는 약해지겠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명리학이 너무 오행적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논리가 안 맞는다는 거죠, 제 생각으로. 그래서 봄에는 꼭 간목만 운동하는 게 아니죠. 간목 안에 있는 신금도 같이 봄에 같은 운동을 하죠, 간목과.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가을에도 경금만 운동을 하는 게 아니죠. 경금 안에 있는 을목도 같이 가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름, 사오미의 대표적인 글자가 병화. 이 여름이 왔다고, 뜨거운 화가 왔다고 병화만 크는 게 아니라 개수, 그리고 무토, 이 세 개가 같이 운동을 하는 거예요, 여름에. 그리고 이 반대편에 있는 해자축, 거기는 이제 임수와 정화와 기토가 있겠죠. 이게 오행의 사계절 운동이에요. 무조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그 음양 오행의 운동에 이제 그냥 음양 오행 운동이 아니라
오행 운동에, 그러니까 오행의 사계절 운동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봐야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사주를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의 생각으로는. 뭐 수의 기운이 강해졌어.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예를 들면 나중에 할 건데 건강 같은 걸 볼 때는 이거 오행으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근데 사주 명리를 해석을 할 때는 천간과 지지의 개념, 그러니까 오행의 사계절 운동을 정확하게 글자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보는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해야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계속 쭉 했던 거를 이번에 크게 이제 네 개로 나눠서 사계절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무토와 기토는 저번 시간에 바로 설명을 해드려서 바로 또 설명을 이제 해드리는 게 나으려나? 그 무토랑 기토도 잠깐만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무토라는 거는 병화와 같은 운동을 하지만 다르다. 엄연히 무토는 음의 기질이 있어요. 하지만 이 병화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밖에 못해요. 양 중에 양이에요.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이 병화는. 그래서 양 중에 대장이 병화고, 이 병화가 정점을 찍고 이 양의 운동에서 이제 음의 운동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이 무토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화생토라고 해서 그 저희가 아까 이제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양이 양을 생해야 자연스럽고 음이 음을 생해야 자연스럽다고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그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병화가 이제 화생토, 이 병화의 양의 정점을 찍은 이 운동의 이 방향과 이 성질을 이 무토라는 친구가 이 경금으로, 이제 금은 음의 영역이죠, 이 음의 운동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무토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럼 거꾸로 기토는, 정화라는 이게 병화와 반대에 있으니까 음이잖아요, 엄청나게. 이게 이제 신금으로 이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신금이, 근데 여기서 저희가 또 궁금한 게 뭐냐, 이 기토에서 이제 이건 좀 제가 나중에 다룰게요. 이 신금과 경금이 좀 웃긴데, 이 신금은 음인데 확산을 해요, 이렇게. 근데 경금은 양인데 확산할 것 같지만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일간들을 볼 때 경금일간이 더 뭔가 듬직해 보이고 무거워 보이고 진중해 보이는 이유, 그런 느낌이 나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그 병화랑 이제 이 병화는 양 중에 양이잖아요. 얘는 이게 나가려고 해요. 간목도 그렇고. 누가 봐도 그렇죠. 이 친구들은 너무 익숙한 거예요, 저희는 이미 이 양에 대해서는. 근데 이 경금이 음 중에 양이잖아요. 임수도 음 중에 양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두 개의 글자는 근본이 음이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양임에도 불구하고 근본이 음이기 때문에 이게 이 밖으로 나가긴 하는데 음축 하강을 해요. 그 되게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지? 밖으로 나가는데 음축 하강한다는 게?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기서 지금 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에 각 오행별 운동에 대해서 그 오행별 그 방향, 그러니까 운동을 이제 어떻게 밖으로 나가는지 안으로 들어오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하든, 어쨌든 이 오행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뤄볼 거기 때문에 이건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무토와 기토에 잠깐 정리를 하자면, 다시 무토는 이 양에서 음으로 운동을 전환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기토는 음에서 양으로 이제 운동을 전환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전환점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다만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거는 병화와 무토와 개수는, 얘네들은 사오미, 이 여름 운동을 한다는 것과 임수와 기토와 뭐 순서 상관없어요. 이렇게 정화는 해자축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되게 웃기죠? 이제까지 여름에는 화만 강해지는 줄 알았고 겨울에는 수만 강해지는 줄 알았는데 이 사계절 운동을 열어보니까
병화, 무토, 개수, 임수, 기토, 정화 이렇게 모든 오행이 똑같이 사계절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나중에 만세령이나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같이 캡처를 해서 실전 사주 풀이 연습도 좀 하고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그냥 학문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계속 드릴 건데, 이렇게 있으면 대운이 오고 이제 세운도 있잖아요. 이 각 글자마다 다르겠죠. 그럼 당연히 지금 세운이 예를 들면 임묘진이잖아요. 무조건 이 계절이 기준인 거예요. 아, 할 게 너무 많네요. 이 기준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항상 오늘 잠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항상 사주 명리는 이게 원국이 기준일까요? 대운과 세운이 기준일까요? 예, 무조건 대운과 세운이 기준입니다. 이 밖에 있는 거. 솔직히 원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 또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뭐 원국이 그럼 하나도 안 중요하네 뭐 이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명리학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계절이라는 거예요. 계절. 왜냐면은 이 8글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지는 거고 바코드와 똑같아요. 안 바뀌어요. 이 안에선 절대. 아니 1년 뒤에 2년 뒤에 이게 바뀌어요? 이건 그대로라는 거예요. 그대로. 원국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기존의 명리학들을 보면은 이 원국 가지고 분석을 엄청 해요. 여기서 뭐 충이 나고 뭐 파가 나고 뭐 여기서 뭐 재생살이 되고, 근데 이게 그 사람의 성향이나 그 사람의 그릇의 크기는 알 수 있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어떤 성향을 가졌는지, 성격 이런 거는 이 원국을 보고 어느 정도 알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흐름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접어야 될지는 이 대운과 세운이 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희가 봄을 봐봐요. 봄이 오면은 봄이라는 계절이 실제로 오면은 저희가 어떻게 하죠? 벚꽃을 보러 가죠. 그리고 셔츠를 입잖아요. 겨울에 입던 패딩을 벗고. 근데 그게 저희가 패딩을 벗었기 때문에 봄이라는 게 온 게 아니잖아요. 봄이라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셔츠를 입는 거잖아요. 여름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에 반팔을 입죠. 그리고 에어컨을 키죠. 이게 왜 그러죠? 여름이라는 계절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쵸?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란 말이에요. 사주 원국도 똑같아요. 이 사주 원국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 뭐 안 변해요.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10년 뒤든 20년이든 그냥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사주 원국만 가지고 분석한다는 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이 대운과 세운에 의해서 그러니까 특히 세운에 의해서 사건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 대운과 세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과 무슨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거고, 이 원국이 글자가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계절에 따라서 글자가 계속 변하고 운동 방향이 바뀌고 막 그러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 봐야 되는데 원국만을 보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너무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것까지 계속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밤을 걷는 철학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